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9호 제1면입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시행 200억 투입해 장애인 등 난방비 지원.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 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 쉼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 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 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 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4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 노숙인, 경로당 등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하라인 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 지원 연계도 이어간다. 경기도 지난해 긴급복지 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하라인에 전화를 건 1,200세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 채무, 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031-120, 긴급복지 하라인 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200세명의 전화 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 중복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번지명, 기타, 교육 등 246명 등의 순이다. 1,200세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 친인척이 93명, 54%, 지인 이웃 등 주변인이 80명, 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 위기 상황, 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 이웃 발굴 독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하라인 제보로 위기 이웃 발굴에 기여한 제보자 50여 명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 이웃을 위해 행동하셨다며 저 역시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제보 방법과 제보를 통한 위기 이웃 지원 사례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 현황을 보면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 7%, 9월 302명, 25%, 10월 247명, 21%, 11월 299명, 25%, 12월 248명, 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7명, 부천 60명, 안산 55명, 시흥 49명, 성남 48명 등에서 많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으로 많았으며 10대도 7명 접수됐다. 공적 민간 지원을 위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 349명을 통해 위기 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기 사유는 실직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59명, 채무 46명, 주소득자 사망 19명 등도 있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하라인 콜센터 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긴급복지 하라인 010-4419-7722 또는 031-120으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공번, 복지을 누르면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빅데이터 활용 기획 발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하라인과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은 1월 26일, 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정담회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 의원, 이인규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부설 장애인식 개선교육원 회장,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장애인식 개선교육원 원장, 도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함께 모여 지난 정담회 때 도출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담회에 앞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성희롱과 같은 사안은 규범과 법규 위반이지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교육으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콘텐츠 관리를 통해 질적 제고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식 교육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보다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박재용 의원과 이인규 의원에게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본인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도 성희롱 강사의 절반 정도 보수밖에 받지 못하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의 처우 개선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도 이 조례 제정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후 본 조례의 대표 발의를 담당하게 될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에 근거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무원, 학생, 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도는 2018년 제정을 시도했다 무산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이번에 박재용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연구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채 2조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의 자격과 정해, 안채 5조에서 도지사의 장애인식 개선 기본계획 수립, 안채 6조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 시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안채 7조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채 8조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본 조례안은 최종안 검토를 거친 후 입법 예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3월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할 이인규 의원은 지난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용 가방을 구매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구매 예산 3,800만 원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하는 등 장애인 학생 복지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